어찌됐건 우리 백만종이라고 부를게요. 원화 백만종. 원화 백만종은 뭐 원화라는 단어 뭐 쓰거나 안 쓰거나 상관없어요. 사실 이 단어를 메트라이프만 많이 쓰더라고요. 타 회사들은 원화다 달러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죠? 우리 그 달러라는 상품 나오기 전에 이게 원화다 달러다 이런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그냥 다 원화 상품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백만종은 보장 자산을 만들어 주면서 목적 자금을 만들어 준다라고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에 포커스 맞추시면 안 돼요. 제가 세일즈 되게 잘했고 잘하고 있고 뭐 이런 데들 다 연락을 취해봐서 알아봤더니 이 상품은 거의 80% 90% 이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도 포커스를 맞춰서 세일즈를 하시는 게 유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가지 증가로 지난주 금액이 11가지였는데 13가지인가로 이제 늘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신보험의 특징, 종신보험의 장점이 뭐예요? 이거를 첫 페이지에 놓은 이유는 우리 고객들도 종신보험에 대해서 좋아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얘기 좀 해봐요. 좋아할까요, 싫어요? 좋아하진 않죠. 뭐 엄청 나 종신보험 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 없죠. 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미리 좀 선빵 때리고 시작하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의 장점은 뭐냐? 얘기하면 뭐 끄떡끄떡 정도 할 정도 한으로 지르지는 않을 거예요. 보시면은 누구나 한 번 죽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무조건 받죠. 네. 해지만 안 한다면 100% 사망보험을 수령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상품이에요. 가입과 동시에 평생 동안 그러니까 보장받아요. 다 요거 이어지는 거예요. 요거 좀 전에 심의해서 통과 못했어요. 가입과 동시에 평생 동안 보장을 받아요라고 했더니 조금 전에 메일이 왔거든요. 요 문구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뭐 유지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래야지만 평생 동안 보장받는다고 바꿔달라고 왔더라고요. 네 번째, 1회 보험료가 납부하면 즉시 선취자산으로 고액의 보장금액이 생겨요. 맞죠? 네. 왜냐면 얘는 다른 뭐 암, 특약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책기간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요 상품은 그냥 1회 보험료 들어가자마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사망하면 무조건 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우리 선취자산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맞죠? 네. 그런 상품이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꼭 제 거대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점 뭐가 있어요? 맞아요. 평생 보장이고 예외 없는 리스크 보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죽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보통 실비용은 싼데 이게 오래 내야 되죠. 네, 보통 뭐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내라고 하잖아요. 오래 내야 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유지 못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보험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이런 고객들도 다 끄덕끄덕 할 거예요. 제가 테스트 다 해본 거예요. 그 사이에. 조기 해지하면 해지한가 무지하게 적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원금 도달 시점까지 가려면 일반적인 종신보험들은 내가 납입 기간 말고도 조금 더 훨씬 지나야지만 원금 도달이 되는 게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특징이에요. 맞죠? 네.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제가 적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고객하고 얘기하면 야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가입시켰던 상품이 다 저렇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나올까봐 살짝 걱정이 되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꿔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게끔. 네 번째,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도 해지시 원금 못 받을 수 있죠. 네,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럼 왜 처음에 오픈하고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깰 수 있으니까, 그죠? 깰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다라는 걸 뭐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단기납 종신보험이에요. 지금 이 원화 백만종을 저해지 상품이다 뭐다 뭐 많이 부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 거의 한 9개, 10개 정도 회사에서 생명보험 회사에서 지금 출시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단기납 종신보험이. 우리 달러 백만종은 단기납 종신보험일까요? 아닐까요? 단기납 있어갔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뿐인 거지. 시장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불러요. 왜 납입 기간이 7년만 돼도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모두 다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짧은 기간이 몇 년까지 있어요? 5년까지 있어요. 이게 시장에서 교부하고 삼성은 없어요. 5년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놓고 이건 뭐 장점이라고 표현하셔도 되는 거예요. 단기납이 있다. 특히 5년이나 7년.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년 납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5년 납이 있는 회사도 7년 납이 가장 많이 팔렸다. 네, 이걸 인지하고 계셔주시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고객이 7년 납을 많이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두시고 저라면 5년 납 할 것 같은데 그러면 5년 납, 7년 납이 있으니까 고객들이 부담 가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서 뭐 5년 정도면 뭐 내가 너한테 뭐 이 정도 하나는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 절대로 야 5년 하는데 이거 내 얼굴 봐서 하나 가입해줘 이렇게 세일즈하는 거는 좀 헛발이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되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지게끔 5년 정도 하나 정도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네. 거기에다가 이 상품 선납 기능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선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선납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되도록이면 제가 오늘 배포해드릴 자료에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 굳이 안 찾아보게끔 거의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동화책 하나 읽듯이 그 스토리북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잖아요. 동화책 읽듯이 혹은 뭐 회사에서는 교육용 자료라 고객한테 배포하면 안 된다고 되어져 있지만 고객하고 같이 이렇게 좀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빠짐없이 넣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분, 그러니까 1년치 선납해서 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대신 3개월분 이상을 해야지만 할인이 돼요. 선납 할인. 선납 할인은 선납 신청할 때 평균 공시율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넣을 때 1년치를 넣을 수 있잖아. 그럼 5년 납이면 딱 5번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저 신입 FS 할 때 우리 선배님들이 뭐 이렇게 선납을 활용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툭툭툭 넣어가지고 10년 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오래된 FSR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1년치씩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저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덧 47이 됐잖아요. 지금 남은 보험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다 선납으로 때려 넣고 싶어요. 이걸 계속 귀찮게 막 넣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선납을 넣으면 더 싸지는데 돈만 있다면 더 싸지는데 내가 그거를 왜 굳이 그 할부 걸어놓은 것처럼 짜증나게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든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리고 나서 내 주위 사람들한테 그 툭툭 저는 이제 세일즈를 막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툭툭툭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거 얼마나 할인되는데? 뭐 이 정도 할인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렇게 넣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러니까 보너스 받으면 한 방에 넣어버리고 뭐 하면 넣어버리고 뭐 하면 돈 생기면 넣어버리고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더 나은 이유를 제일 마지막에 또 한 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할인도 되고 선납도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인지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보험료 내면서 막 부담 갔던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제가 신입 때처럼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위 고객 만났을 때 어차피 얘기해서 안 하면은 것뿐이잖아요. 근데 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툭 한번 던져보세요. 이것도 되게 잘 먹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자, 세 번째. 해지환급 공구조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 고객한테 이런 얘기는 미리 해놔야 되겠죠.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납입 완료가 되더라도 원금에 도달해야 안 도달해요? 도달 안 하죠. 특히 저렴한 상품들은 원금이 뭐예요? 다 소멸성 상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종신보험이나 이런 건 원금에 도달해서 좋은 거죠. 연금도 원금에 도달해서 좋은 거잖아요. 이 원화백만종은 납입 완료 시에 낸보험료 100% 혹은 그 100% 이상에 도달하는 게 이게 매력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걸 왜 시장에서 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부르느냐? 원금에 100% 도달하는 5년짜리, 7년짜리 있는 상품들을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불러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우리 뭐 뒤에도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우리 회사의 장점은 일단 사망보험금의 포커스가 굉장히 좋아요. 딴 회사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저렴하게 맞추기 위해서 좀 별짓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가입하고 나서 1보험기간, 그러니까 납입기간 내에 사망하면
질병 따로 재해는 100%를 주는데 질병은 뭐 30%만 주는 회사가 있고 35% 주는 회사가 있고 그러다가 체증이 돼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한 번 내고 바로 죽어도 바로 가입 금액부터 주죠.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일단 납입 완료만 하면 어마어마한 매력 포인트가 발생을 한다. 1종 기본형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가 되는 거고 2종 추가형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는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죠. 그래서 101.0%부터 106.3%까지 늘어나요. 이거 픽스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대신에 1종은 이게 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해지한급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죠. 그냥 납입이 끝나고 나서 그냥 100%에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쥐고만 있다면 폐지한급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 년도 달러 100만 년도 마찬가지죠. 이종 추가형은 80세까지 해지한급금이 일정하게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종에 해당되는 것만 보시면 뭐 다들 그 달러 100만 년에서 접하셨던 거지만 납입 완료 추가 비율이라고 해서 5년 납, 7년 납, 10년 납 이상은 명확하게 101%, 104%, 106.3%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나는 날 5년 납이면 5년 1개월, 10년 납이면 10년 1개월 때 요거를 찍는 거예요. 됐죠? 거기에다가 80세까지 계속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납입 기간에 따라서 1.2%를 더해줄 거냐, 1.3%를 더해줄 1.5%를 2.0%를 더해줄 거냐. 이건 단기 납 중심 보험이기 때문에 매력은 5년 납, 7년 납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컨셉 하나를 더 넣은 거에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특히 노후 자금 같은 거에 만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2.0%로 늘어나는 게 파워풀할 수 있다. 요거 끝에 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 번째.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어려운 건 없으니까. 목돈 마련 효과와 세제 혜택이라는 게 있다. 일단 납입 만료되면 목돈 마련 돼요, 안 돼요? 네, 내가 내 돈 그대로 100%를 받을 수 있으니까 목돈 마련 무조건 되죠? 맞죠? 네. 정량만 알아듣는 거 아니지? 1,000만 원을 내든 1억을 내든 10억을 내든 100억을 내든 지난주 금요일날 중앙오본부 계약한 거 들으셨죠? 네, 그 원래 저번 달 계약에서 계속 이렇게 물고 건너오다가 결국 이제 클로징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타사도 넘기고 막 그래가지고 클로징에서 월납 2억? 뭐 괜찮은 상품이잖아요. 모종으로 했더라고요. 모종으로. 어찌됐건 300억짜리잖아요. 그거 1,000만 원이든 300억이든 일단은 납입 완료 즉시 내가 낸 돈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우리 브로셔에도 써져 있고 거기에다가 종신보험 순수하게 얘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상품 원화 명만종이 없죠. 그러다 보니 얘는 저축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해지한급금이 존재할 뿐이지 저축성의 기능이 있어요? 없잖아. 없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해지한급금은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2종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얘 달러 저축 전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원래 다른 유니버설 종신보험에도 7년 지나면은 저축성으로 전환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달러로 이제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거죠. 전환해버리면 이 비과세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이 한도 없는 비과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네. 저축성 상품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비과세 요건에 맞춰서 비과세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겠죠. 근데 얘는 지금 현재는 순수 보장성이죠. 얘 아무런 기능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가 돼요. 아직까지 그 심사 통과하는 거에 얘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서는 아무도 없어요. 현재는 오늘 저녁 때까지 다 만료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 말 100%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러니까 100%는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심사가 안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100%까지 믿지 마시고 제가 지점장님 통해서 이거 심사 통과했으면 이제 100% 믿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저를 욕하지 마시고 심사한 사람들을 욕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아니었을 경우에.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다섯 번째, 이제 목돈 마련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목돈을 가지고 목적 자금을 형성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고 시에는 선취 자산을 얻을 수 있고 죽지 않으면 납입 완료가 된 다음에는 목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목적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장자산이라고 하는 거 사실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적어놓고 싶어가지고 우리 고객한테 보여줄지도 모르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아니지만 사망보험, 건강보험, 재물보험처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가족에게는 중요한 현금 수입이 됩니다 라는 게 한경경제 용어사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이 돈을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아니지만 이걸 보장자산을 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에게는 중요한 현금 수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목적 자금을 같이 마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특수한 목적이 있거나 뚜렷한 목적이 있는 그 자금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상품이다. 이건 명확하게 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그 보장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고 말씀해 드렸지만 그래도 종신보험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이 종신보험 형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되게 사망의 가족의 사랑 뭐 이런 거보다는 부의 축적의 개념이 있으니까 일부러 유대인 얘기를 좀 끌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서는 다이아몬드를 믿고 죽어서는 보험을 믿는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다이아몬드하고 동급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인지하셔도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종신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의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얘기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 신입분들 모르시면 매니저분들에게 물어봐서 유대인들의 그 보험의 형태,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대인에게 경제적 성공,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는 0.2%, 미국에는 2% 정도의 인구수가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 부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그죠?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받았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유대인들에게 경제적 성공을 안겨준 여러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사니까 미국인들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선중격이라고 하면서도 1인당 10만 달러의 보험을 가입해요. 사실 우리가 예시를 들 때도 10만 달러를 많이 얘기합니다. 사망보험금 1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자체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1인당 100만 달러 정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은 환율이 많이 높지만 10억 이상이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겠다.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내 자녀 세대는 이 돈을 갖고 시작하게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 두세 달 전까지 많이 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뭐였지? 와, 방금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생각이 안 나네요.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진짜 순간순간 막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유대인들은 부모의 시대가 끝나고 자녀가 한창 경제생활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다 내주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다 내주는 건 아니고 종신보험 증권을 자녀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나머지는 네가 내고 내가 죽으면 네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우리로 뭐 쉽게 표현하면 증여 플랜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이 바뀐 게 한국인들 수명 늘어났죠. 유대인들은 늘어났을까 안 늘어났을까요? 다 늘어났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유대인 관련된 책을 읽었던 거에, 그게 올해 초에 읽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져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1세대를 물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세대를 거쳐서 물려주더라.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플랜을 만들고 있지, 할아버지가 죽으려고 할 때 내 아이가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여러분들 잘 안 죽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 손녀에게 해주는 플랜으로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됐건. 자, 그렇게 해주고 있다. 7번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죠.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건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사망의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다가 자살도 지급하죠.
2년 이내 자살만 아니면. 그리고 고의로 뭔가를 하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하는 거죠. 뭐 타살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무게감 때문에 사실 좀 꺼려하거나 좀 부담가하거나 불편해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게 종신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부모도 저희 애들도 막 이런 얘기 제가 보험을 하고 막 맨날 수술 장면 나오고 뭐 죽는 장면 나오고 이런 거 강연을 워낙 만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첫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많이 커서 고2 중2가 됐는데 얘네들이 어렸을 때 그럼 아빠는 죽어? 막 이런 뭐 얘기도 막 물어봤었어요. 그럼 제가 뭐 자주 얘기했던 게 아빠 안 죽어. 죽는 게 아니라 죽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가슴 한켠에는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런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무궁화가 탈선을 했잖아요. 어젯밤에 탈선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에 오는 거에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한 대 한 대가 결국은 제가 오늘 아침에 본 KTX 2대밖에 못 봤어요. 5시 때부터. 근데 이 KTX가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취소를 안 시켜가지고 내가 부산에 오다가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뭐 지난 주말에도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가끔 한 번씩 고민해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통계적으로 뭐 간단하게만 준비해왔어요. 제가 통계 강의 워낙 좋아하지만 그 사망자 수가요. 어떤 데서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오래 살지만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사망자 숫자는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그 보험 설계사들이 하는 유튜브나 보험 설계사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망자 숫자는 안 줄어요. 계속 늘어나요. 통계청에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망자 수는 늘어나니까 더 팍팍팍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애들은 안 태어나고 지금도 제가 통계 강의하면서 매년 얘기하지만 작년에 30만을 돌파했는데 분명히 내년에도 늘어날 겁니다 라고 했는데 32만 7,680명이 됐잖아요.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31만 7천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고객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매번 줄여서 좀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권고해 드리죠. 하루에 몇 명씩 죽는 거예요? 870명씩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고객님 32만 7천 명이니까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이거를 시간을 좀 축소해서 하루로 바꿔보면요. 하루에 870명 이상의 사망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평균적으로 870명이 사망했고요. 오늘도 870명이 사망을 할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조금 목소리 톤을 바꿔가지고 해줘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다가 고객님하고 저하고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상담을 할 건데 1시간이 지나면 36명이 사망하는 거예요. 36명. 강의 오늘 1시간 강의할 거죠. 그러면 저 바깥 세상에서는 36명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이 강의 끝날 때까지. 안 죽겠죠. 안전한 공간에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바깥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에 30명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조금 전에 남자 2분이 강의 듣다 나가셨어요. 죽으러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험한 세상을 나가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분명히 죽긴 죽으니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출근 안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강의 끝나면 문자 보내줘야죠. 살아는 있니? 이렇게 문자 해주셔야 될까요? 이게 뭐 출근 안 했다고 뭐라 하는 문자가 아니라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너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녀 연령별대로 딱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남자가 많이 죽어요, 여자가 많이 죽어요? 남자가 많이 죽죠. 여기도 남자가 많이 죽고 여기도 남자가 많이 죽고 여기 전 연령층의 남자가 많이 죽어요. 대신 80세가 넘어가면 여자가 많이 죽죠. 이 강의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알고 계시죠? 80세가 넘어가서 남자들이 이때 다 죽었으니까 인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못 죽는 거예요. 인구가 많았으면 더 많이 죽었을 거야. 여자들은 엄청나게 젊었을 때 잘 안 죽어요. 근데 30대부터 60대까지가 저는 이제 부모의 시기, 가장의 시기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30살 정도는 대학 결혼을 할 거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고 좀 늦게 낳는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이제는 60이 돼도 아이들이 아직 독립 안 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맞죠? 그래서 60대까지 보는 거예요. 보면 비율이 30세에서 69세 사이에 6만 1000명 가까이가 사망합니다. 이게 작년 따끈따끈한 9월 27일인가 28일 나온 통계예요. 전체 남자 사망자 수의 35.4%가 이 나이대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대.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가장의 나이대 죽는 거 아닙니까? 맞죠? 죽는 사람들 중에. 근데 여자는 보세요. 여자 사망자 중에 16.9%밖에 안 죽고 24,000명밖에 안 죽어요. 24,000명, 6만, 이거 2.5배 가까이 돼요. 2.48배인가? 뭐 그래요. 여자 안 죽죠. 남자는 죽죠. 여기도 보세요. 남자가 많은가 여자가 많은가. 전체 인구수는 남자가 많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그게 바뀐 지 꽤 됐어요. 거의 한 넉 달? 아니 넉 달은 아니고 하여튼 뭐 좀 됐어요. 여자가 더 많아요. 네, 남자들이 급격하게 많이 줄고 있어요. 여자들은 조금씩 줄고 있고 전체 인구수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왔으니까 재밌게 표현 한번 할까요? 저는 이거 상담 때 써먹어서 한 번도 실패 안 했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몇 번 했을지도 몰라요. 선배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고객님 제가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자가 빨리 죽어요? 남자가 빨리 죽어요? 대답해 주세요. 남자가 빨리 죽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고객님 제가 이 두 분이 부부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두 분은 원래 부부는 아니죠? 저번에 얘기했더니 진짜 둘이 부부가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실컷 내가 막 농담을 던지면서 안 좋은 걸로 막 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부부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되게 무안해졌던 적이 있어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두 분이 부부라고 쳐볼게요. 근데 두 분이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이렇게 고객한테 얘기해보세요. 이게 간접화법이에요. 그럼 고객은 딴 사람 얘기를 듣는 것처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쉽게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될 거예요. 만약 부부라고 칠게요. 부부인데 두 분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이제 부담이 덜 가니까 그 얘기부터 꺼내는 거죠. 노후 준비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요즘에 오래 사니까 둘 다 준비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안 해요? 맞죠? 둘 다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근데 형편이 조금 아쉬워, 좀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형편상 둘 중에 한 명만 가입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누가 가입하는 게 더 좋을까요? 고객님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남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남자. 노후 준비. 남자가요? 왜요? 남자가 빨리 죽으니까. 연금 상품으로 할게요. 연금 상품으로. 여자 가입하는 게 좋겠죠. 맞죠? 우리 노후를 대비한 상품, 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으니까. 맞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죽는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죽으면 나오는 보험 있죠.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종신보험이라고 있어요. 종신보험을 엄마 아빠의 개념이니까 둘 다 가입하면 좋겠지만 뭐 형편이 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밖에 가입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아빠가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가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가입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고기들 100명 다 대답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대답 하나하나 무조건 대답해. 그죠? 이렇게 아빠가 남쪽 쪽에서 가입하는 게 좋잖아요. 맞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고객님. 어떤 게 신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보험금 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 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20년, 30년, 40년 후에 모아놨던 돈으로 연금을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지났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연금 받으려고 하면 아까 연금 받을 때 이 연금 여자가 받을까요? 남자가 받을까요? 여자가 받죠. 왜? 여자가 가입했으니까 여자가 갚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받아갈 거예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죽으면 나오는 종신보험 누가 가입했어요?
남자가 가입했죠. 근데 바로 죽으면 돈 나오겠지만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 통계적으로는 한 20년, 30년, 40년이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30년 후에 죽었어. 죽었을 때 그 돈 보험금 나오죠. 그 돈 또 누가 타가요? 그것도 여자가 타가죠. 남자가 가입했는데 보험을 다 여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고객이 엄청 좋아합니다. 여자일 경우. 엄청 좋아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놔야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 나온 건 뭐 없어요? 라고 우리한테 물어본다니까 그 사모님은. 네, 자기 남편 상호금을 늘리려고. 제 고객도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밑에가 있고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해도 돼요. 그럼 제가 어차피 강의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여자들이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훨씬 더 길어요. 100세 넘은 사람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하 만나봤어요. 나중에 80세가 넘어가시잖아요. 그리고 90세만 넘어가시면 연하들하고 놀 수 있어요. 보통 본인 남편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때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다 보이잖아요. 없어가지고 보통 연하들하고 이렇게 놀 수 있어요. 근데 논다고 해서 내 남편도 없는데 이게 뭐 범죄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주시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보통 이런 얘기를 고객들한테 이렇게 나누면 재밌어 하시지만 남자분들은 되게 불쾌해하세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도 얘기는 하죠. 남자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쾌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남자들은 조건이 있긴 한데 80세는 넘겨줘야 돼요. 80세가 넘어가면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 없으실 것처럼 생기기도 하셨는데 대여섯 명의 여자가 돈을 주고 싸울 수 있어요. 서로 놀겠다고, 서로 갖겠다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누나들은 돈이 되게 많아요. 다 누나들인데 연금 받는 누나들이라 엄청 날 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살아야 돼서 안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죠. 저거 남자분들 다 웃고 있잖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이게 이 통계 하나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들 앞에 다른 소비자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저 사람하고 만나면 되게 재밌어. 상당히 막 유쾌해. 그리고 뭔가 다 느껴지지 않았어요? 통계도 되게 쉽게 표현한 거잖아요. 가장의 사망의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제적인 건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준비하시더라도 현명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그런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사망하고 남성 사망자 중에 3명 중에 1명이 집안의 가장일 때 사망한다는 거예요. 만약을 위해서 보장자산이 필요한데 그냥 소멸되는 보장자산만 준비하라 그러면 사실 그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상품의 가장 핵심 목적 자금 만들기 예시예요. 자, 이번에는 목적 자금을 만들어 볼게요. 이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5년 후에 자동차 교체를 해서 3천만 원이 필요해. 나 5년 안에 3천만 원 모으고 싶어. 이럴 수 있죠. 그런 마음 안 먹어요? 네, 맞아요. 먹죠? 7년 후에 내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할 거야. 그래서 대학교 4년 해가지고 딱 5천만 원 마련해 놓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리고 당연한 정신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단기적으로만 지금 예시 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길게도 하나 정도만 예시 들어드릴게요. 5년 후에 재테크에 첫걸음에 종잣돈 1억을 막 요즘 젊은 애들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돈 모아가지고 빨리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1억 원을 5년 만에 만들고 싶어. 해볼 수 있지 않아요? 해볼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명확합니다. 이 계산법은. 보세요. 5년 만에 3천만 원 만들고 싶어. 그럼 3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누고 12개월을 나누면 월 저축액이 나오죠. 다시 월 저축액을 12개월 동안 내고 5년 동안 내면 3천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 계산이. 월 얼마씩 내면 돼요? 50만 원씩만 내면 돼. 이자 빼고 그냥 이자 하나도 안 주더라도 50만 원씩만 딱 5년 내면 매월 5년 내면 3천만 원 딱 마련 되는 거야.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년 후에 5천만 원 만들고 싶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월 저축액 59만 5천 원, 약 60만 원 딱 내면 12개월 내고 7년 내면 딱 5천만 원 만들어지는 거예요. 7년 만에. 1억 만들고 싶어. 5년 만에. 1억을 이렇게 나누면
166만, 666이라서 좀 별로긴 한데, 요 금액을 12개월, 7년 딱 내면 1억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도 안 내도 돼. 딱 160만 원, 170만 원 정도만 내 돈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5년 딱 내면 내 계좌 잔고에 얼마 된다고요? 1억 된다라는 거야. 1억.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원래 돈 모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은, 종잣돈은 그렇게 모아야 되는 거죠. 종잣돈 RPA 합법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목적 자금 만들기 예시표를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보세요. 자동차 3천만 원, 대학 자금 5천만 원, 유학 자금 7천만 원, 종잣돈 1억 원, 결혼 자금 3억 원, 주택 마련 5억 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들 건데 5년 만에, 7년 만에, 뭐 10년 만에, 15년 만에, 20년 만에 만들 거야. 제가 아까 예시 들었던 거 뭐예요? 자동차인데 3천만 원인데 5년 만에 만들 거래. 그럼 50만 원씩 넣으면 돼. 무조건 100% 지급이니까. 대학 자금 59만 5천 원씩 7년 내면은 무조건 5천만 원 만들어줘. 나 5년 만에 만들고 싶어. 그거 얼마 내야 돼? 83만 원씩 내면 돼. 사망보험 생각하지 마. 그냥 사망보험 생각하지 말고 사망보험도 있는데 무조건 100%로 돌아오니까 100% 이상으로 돌아오니까. 아까 종잣돈 1억 원, 166만 원. 166만 원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7년 만에 만드세요. 2년 좀 늘려가지고 119만 원씩 내는데. 응? 그래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 1억 원 한번 현금 자산으로 한번 손에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끔 하는 게 목적 자금을 형성하는 거다. 맞죠? 이거 1원 한 푼 틀려져요? 안 틀려지잖아. 무조건 100% 이상이니까. 줄어들 일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주셔야 돼. 거기에 사망보험금도 있다. 라는 개념. 이자 대신 사망보험금. 부인한테 물어봐요. 이자 해가지고 이자 속세 15.4% 띄고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원하세요? 아니면 내 남편은 사망보험금을 이만큼 쥐고 돈 1원 한 푼 손에 안 나게끔 모으는 걸 원하세요? 물어봐. 그럼 내 남편 죽음 담보가 훨씬 더 매력적일걸요? 혹시 고객이 그렇게 대답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저도 상담 안 해보는 사람 아니니까. 자, 근데 우리 사망보험 있잖아, 있기는. 그래서 일종 기본용어로 이거 한 가지에만 들어볼게요. 35세 남자 5년 납. 사실 이거 몇 세 남자 몇 세 여자 이거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내가 원하는 1억에 3천만 원에 몇 년 동안 만들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할 때 사실 그렇게 좀 설계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좀 억진 것 같고 어쨌든 몇 개 좀 넣어보면 대충 나오니까 그랬더니 50만 원을 맞춰줬어요. 얼마를 넣으니까 4,600만 원을 넣었더니 50만 원이 되더라고. 딱 50만 원 안 떨어지고 50만 1,600 좀 넘어가더라고. 됐어요? 체중 비율 했더니 138%야. 체중 비율 뭔지 아시죠?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랬더니 얘가 체중 비율이 있어가지고 최저 4,600만 원 가입 금액에서부터 좀 늘어나서 4,681만 원까지 늘어나. 요 사이가 사망보험금이에요. 납입보험료 2개는 3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겠죠. 50만 원 조금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환급금 100% 돌아올 거고. 그러면 내 목적자금 다 마련이 됐고. 만약에 80세까지 내가 이거 그러니까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굳이 안 썼어. 그렇게 됐을 때 최대 환급금을 80세까지 가져가더라도 얘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얘는 안 늘어난다. 1종은 안 늘어난다. 근데 2종은 얘도 50만 원을 굳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49만 4천 원이야. 얘처럼 조금 넘기고 싶었는데 얘는 추가형이니까 1개월만 지나도 탁 픽스되는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낮게 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입금액이 3,200만 원이야. 얘보다 낮죠. 추가형은 원래 그래요. 근데 체중 비율이 높아. 2종은. 그래서 해봤더니 사망보험금이 가입하자마자는 얘가 되니까 3,200만 원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최대 구간까지 갔더니 5,676만 원까지 늘어나. 그럼 얘도 사망보험 더 나은 거죠. 거기에다가 납입보험료 누계액은 약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얘가 딱 101%로 넘어가지니까 3천만 원이 딱 채워져. 그러면 고객하고 약속했던 목적자금도 딱 채워졌잖아. 채워졌죠. 근데 얘는 또 뭐예요? 80세까지 일정 비율로 계속 늘어난다며 해지환급금이. 그래서 늘어나서 봤더니 약 150%까지 늘어난 거예요. 내가 낸 돈은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그때 받을 수 있는 돈은 4,400만 원이 넘게끔 받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더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필요 없는 건 빼시더라도 설명만 하면 이거 가입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적 자금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다 원화로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적 자금 다 유학 자금이래. 아까 유학 자금 7천만 원, 유학 자금 뭐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유학 자금으로 한다면 사실 외화가 필요한 거잖아. 원화보다는 환전하고 막 이러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달러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하면 돼요. 조건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7년 이상 경과한 계약이 왜 하면서 되고 쭉 있고 추가 납입 가능하고 중도 인출 가능해져요. 저축성으로 바뀌니까. 그다음 추가 납입이 저축성이니까 200%까지 늘어납니다. 괜찮죠?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핵심은 뭐예요? 환율이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딱 전환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건 참으세요라고 해서 전환 안 시키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원화 100만 종이 아니라 달러 100만 종을 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요걸 가져가서 전환시키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본인이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할 수 있다. 대신 7년 이상 남아야 되겠죠. 12번째. 사망보험금과 노후자금. 사망보험금 체증 비율은 요거 아시죠? 뭐 어차피 가입 설계서나 뭐 우리가 설계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되는 게 있고 연금 전환 돼요, 안 돼요? 이게 연금 전환 돼요. 연금 전환이 되는데 그 연금 전환에서 쓰이는 특약이 신연금 전환 특약이에요. 뭐 나온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신자를 뭐 붙이고 있죠. 얘도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전환 신입분들은 모르실까봐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연금은 전환하고 개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금 전환한다고 해서 나 상속형으로 받을게요. 종신연금으로 받을게요. 뭐 확정연금으로 받을게요.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에요. 연금을 개시할 때 이걸 정하는 거지. 근데 연금을 전환시켜놓고 1년을 가지고 있든 5년을 가지고 있든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 돈 주시오. 이게 연금 개시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과 개시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에 안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얘 하나만 장기간 병용 얘 하나만은 전환과 개시가 동시에 일어나줘야 돼요. 얘를 선택할 거면 연금 전환 시키면서 개시까지 할게요 라지만 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됐어요? 요거 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허락한다면 뒤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딱 한 가지 약점은 뭐냐? 최대 약점은 납입 기간 중에만 있어요, 고객님.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없어요. 근데 납입 기간 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 완료가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 언제 꺼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 원래 사람을 신뢰도를 높게끔 하는 설득하는 기법에서 단점을 얘기를 하는 게 뭐라도 단점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신뢰를 높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가능하면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단점인 것처럼 표현해도 돼요. 제가 주로 써먹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장점만 쭉 말씀드리는데 단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점은 이 상품은 중도 인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고객이 중도 인출되는 게 그게 뭔데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돈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인데 어쩔 줄. 근데 우리가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찾았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기능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능이 된다라고 말씀해드리면 이거 꼭 필요할 때마다 내가 돈을 찾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목적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단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고객이 단점 하나를 들은 거야. 납입 완료 자신 없으면 이거 안 하는 게 맞아요 라는 이 단점을 언제 해주는 게 가장 좋으냐. 처음에 어떤 거든 간에 청약서에 하나라도 썼을 때 그 이후에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계약전 알리고 의무사항이든 뭐든 간에 하나라도 내가 사인을 하고 나서 딱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돼요. 만약에 계약이 끝났다고 볼게요. 청약 끝났다고 볼게요. 고객님, 제가 이거 잘 가져가서 1회 보험료 수납하고 이렇게 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납입기간 5년으로 설정하셨는데 5년 이내에 해지하실 거라고 하신다면은 이거 이 자리에서 종이청약 쓰면 찢어버릴게요. 아이패드면 부셔버릴게요. 그럴 수는 없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이 에이
가입할 때 그 마음에서는 절대 거기서 마음 변하지 않아요. 뭔가 사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고 나서 딱 가져왔을 때 나도 굉장히 좋지만 고객이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고 여기에 대해서 인지했다라고 명확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해주셔야 돼요. 아주 작거나 없을 수 있다. 일종 기본형은 진짜 없을 수 있죠.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는 없어요. 해지환급금이. 맞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 그러다가 비율별로 늘어나다가 해지환급금이 계속 동일하게끔 가는 게 1종인 거고. 2종의 최대 단점은 뭐예요? 납입기간 완료 시점까지 확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처음부터도 있고 보였으나 계속 50%가 유지가 돼. 약 50%가. 그러니까 납입 완료 시점 한 달 전에 해지하더라도 50%야.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납입기간 너무 길게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내가 자영업자인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년, 3년을 막 일을 못하고 뭐 대출 끌어다가 보험료 내봤는데 안 돼.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 진짜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걸 인지시켜줘야 돼요. 지금 오늘 가입하시는 1종과 2종 중에 2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납입기간 완료 한 달 전에만 해지하셔도 50%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호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뒤로는 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만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해피한들만 발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문구 바꿔달라고 했는데 납입기간 중 유동성 기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유니버셜 기능 취약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네, 아예 없는 걸로 바꿔달라고 좀 전에 요청해왔습니다. 대신에 이 단점 딱 한 가지 최대 약점 얘만 사라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결국은 납입 완료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해주신다면 얘는 하나의 증권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은 보장자산과 목표자금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딱 설명했던 요 장표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요거 홍보해달라 그래서 러브레터 서비스 아시죠? 이제 내년이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요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아니죠? 네, 아니죠. 요거 가서 이렇게 입력했다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설문조사 해주시면서 저 에듀피스로 오늘 처음 강의 나와가지고